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아들 진호가 던진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차장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호야, 무슨 소리니? 제가 조용히 물었지만 진호는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 미영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면 안 되겠어요? 미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 퇴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회사 일에서 점점 손을 뗀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회사를 팔았어요. 진호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뭐라고? 네, 어머니, 저희가 회사를 팔았어요. 18억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한 12억 정도 남을 거예요. 어머니 몫으로 6억 드릴게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사시고 편안히 사세요. 미영이 마치 저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30년 넘게 일고 온 회사를 이 녀석들이 마음대로 팔아버렸다니요. 진호야, 회사는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든 거야.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에이, 엄마, 회사 주식 60%는 아빠 명의 없고 이제 그게 제 거잖아요. 나머지 40%는 엄마 거지만 어차피 엄마는 경영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제가 대신 결정한 거예요. 진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아버지 주식을 상속받은 게 맞긴 했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다네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내일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요. 회사 매각 기념으로요. 미영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너희 결혼한 지 벌써 3년 됐지니 늦은 신혼여행이에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이제 회사 팔아서 돈 생겼으니까 제주도 최고 그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푹 쉴 거예요. 진호가 의수됐습니다. 서류는 어디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요, 어머니, 어머니,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회사 매각 계약서였습니다. 매수인은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이었고 매각 금액은 18억 원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니? 건설 자재 만드는 회사요? 저희 회사 인수해서 서울시장 진출할 계획이래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할 계획이 그건 모르겠어요. 어차피 인수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진호의 무관심한 대답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15년 넘게 일한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녀석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서명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제주도 가야 해요. 미영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윤우,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윤우, 자, 됐네. 헤이, 그럼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와라.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미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곧 재미있을 거야.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지만 두 사람은 제 말에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호와 미영이 나간 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윤희, 저예요. 김순자예요. 순자 씨,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서명했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이는 18억 원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들이 판 건 회사 전체 가치의 30%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핵심 자산들은 이미 4년 전부터 제가 따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테스와 제가 함께 만든 특허권 부동산 해외 계약들 말이죠. 총가치로 따지면 45억 원은 좋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경영에 관심을 보인 건 좋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파악하지 못했죠. 아들아, 엄마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와 미영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희 일주일 후에 올게요. 그동안 몸조리 잘하세요. 진호가 대충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외롭지 마세요. 돌아와서 어머니 새 아파트 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미영이 친절한 척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제주도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기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행입니까? 김순자인데요. 진호 명의 계좌 동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입니까? 오늘부터 진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예.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회사 직원에게 걸었습니다. 영수야, 하나야. 오늘부터 너가 임시로 회사를 맡아줘. 진짜 회사 말이야. 예. 사장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혼내줘야겠어. 이대로 두면 정말 망나니가 될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했었거든요. 순자야, 진호가 너무 철없이 자란 것 같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그 녀석 좀 단단히 가르쳐줘.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겠다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진호는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자기가 회사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굴더니 급기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저에게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저를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특히 미영과 결혼한 후로는 더 심해졌죠. 미영이 진호를 부추겨서 저를 더욱 무시하기에 만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걸로만 살아오셨잖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제주도 호텔에서. 카드가 안 된다는데요. 왜 안 되지? 은행에 문의해 봤니? 네, 전화했는데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하네요. 왜 동결됐을까요? 진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 혹시 회사 매각 관련해서 세무소에서 조사하는 건 아닐까? 혹시 회사 매각 관련해서 세무소에서 조사하는 건 아닐까? 제가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설마요? 아직 계약 완료도 안 됐는데요? 그럼 은행에 직접 가서 문의해보려. 엄마, 저희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럼 내일 서울 올라와서 해결하든지. 엄마, 저희 호텔비를 어떻게 해요? 카드가 안 되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카드 하나밖에 없어. 사실 저에게는 여러 개의 계좌와 카드가
있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죠. 엄마 진호야.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지 않니? 필요 없는 사람한테 뭘 바라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진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곤란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미용이었습니다. 미용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진호 계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카드도 안 되고 현금도 못 뽑아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저희 호텔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돈을 못 내거든요. 미용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도움 요청해보려. 부모님도 지금 여행 중이세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친구들한테 빌려보든지. 어머니 제발요. 저희 진짜 급해요. 미용아 그럼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나는 너희한테 필요 없는 사람 아니었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에게서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언제든지 진호 씨에게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가 남편 태수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경영학과였던 태수와 회계학과였던 저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죠. 태수는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반면에 저는 조용하고 계산에 밝은 성격이었죠. 순자야, 우리 졸업하면 같이 사업해보자. 태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무슨 사업? 건설자재 사업이야. 요즘 아파트 건설이 많아지니까 돈 들 것 같아. 돈은 어디서 구할 건데 내가 사람들 만나서 투자 받을게. 너는 회계 관리하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작은 건설자재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태수는 밖에서 영업을 뛰어다니고 저는 집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계산을 했죠. 하지만 태수의 기능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계산에 약했어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고 도장을 찍는다든지 돈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하는 일이 자주 있었죠. 여보, 이 계약 조건 이상에 다시 협상해야 해. 제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서 말하면 태수는 항상 고개를 끄겠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내가 놓친 부분을 다 잡아주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히 장부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모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알지, 누구와 계약을 맺을지,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든 것을 저와 태수가 함께 결정했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태수가 사장이고 저는 그냥 사장 부인이었습니다. 대에는 여자가 사업 전면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나만 알아줘서 태수가 가끔 미안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저희 부부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핵심 자산들을 따로 관리하자. 무슨 말이야? 특허권이나 중요한 부동산 해외 계약 같은 건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야.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자산들은 보호할 수 있게. 그게 가능해. 가능해. 내가 변호사랑 상의해 봤거든. 그렇게 저희는 한빛재단이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기술 개발과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재단이었죠. 회사의 핵심 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허권 15개 서울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 3개 중국과 베트남의 독점 판매권 등이 모두 이 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 혼자였으면 이런 생각 못했을 거야. 태수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거잖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태수가 아프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습니다. 심장병이었어요. 순자야, 내가 죽으면 진우한테 회사 물려줘야지. 무슨 소리해. 아직 젊은데 무슨 죽는다는 소리야. 아니야. 나 요즘 몸이 이상해.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두자. 태수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 모든 걸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그 녀석이 아직 경험이 부족했거든요. 여보, 진호한테는 일단 회사 주식 60%만 물려주자.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천천히 가르쳐 줄게. 그게 좋겠어. 그리고 한빛재단은 그건 내가 계속 관리할게. 진호가 정말 실력을 인정받으면 그때 넘겨주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믿어. 너가 알아서 잘할 거야. 태수가 세상을 떠난 후 진호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저를 존중했고 회사에도 열심히 배우려고 했죠. 하지만 미영과 결혼한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미영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머니,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죠. 진호도 점점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진호가 재활할 없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부산의 건설업체와 15건 규모 계약이었는데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인을 했더라고요. 진호야, 계약 조건이 이상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보장해주고 있어. 엄마 괜찮아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계약해요. 아니야. 이건 우리한테 손해야. 엄마는 요즘 세상 모르잖아요. 그 계약 때문에 결국 2억 원 손해를 봤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악용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녀석들에게 진짜 현실을 보여줘야겠다고. 변호사님 한빛재단 자산 목록 정리해 주세요. 네, 순자 씨. 현재 한빛재단 자산 가치가 45억 원 정도 됩니다. 진호가 물려받은 회사 자산은 순수하게 회사 자산만 계산하면 15억 원 정도죠. 진호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호는 자기가 65억 원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15억 원 정도 가치 껍데기만 물려받은 거였어요. 진짜 가치 있는 자산들은 모두 한빛재단에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둘째 날 진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뭔 일이에요? 은행에서 계좌 동결 이유를 안 알려줘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엄마 저희 정말 곤란해요. 호텔에서 나가라고 해요. 그럼 다른 숙소를 구해보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친구들한테 빌려보든지. 엄마 진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자니. 필요 없는 사람한테 뭘 바라니. 엄마 그건 그냥 한 말이고요. 그냥 한 말이고요. 그냥 한 말이. 진짜니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다고 엄마를 필요 없다고 하는 거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호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진호야, 너 정말 엄마가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니, 화가 관리.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호야, 너 한빛재단이 뭔지 아니? 한빛재단요. 아버지가 만드신 재단 아닌가요? 그래, 기술개발과 자산관리재단이지. 그런데 그 재단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 사업, 자금이요. 틀렸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재단에는 우리 회사 핵심 자산이 다 들어있어. 특허권 15개, 강남 상업용 부동산 3개, 해외 독점 판매권, 총가치 45억 원이야. 전화 너머로 진호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너 회사 팔았다고 했지. 18억 원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산은 하나도 못 팔았어. 너한테 있는 건
회사 이름이랑 사무실, 그리고 일반 장비들 뿐이야. 진짜 돈 드는 건 다 한빛재단에 있거든. 그럼 제가 판 건 태수산업이라는 건설 자재 회사야. 그건 정말 팔렸어. 하지만 한빛재단은 완전히 별개 회사거든. 특허권 부동산 해외 계약, 이런 진짜 가치 있는 건 다 한빛재단에 있어. 진호가 할 말을 잃었나 봅니다. 엄마, 그럼 제가 받을 18억 원은 그 돈은 원래부터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내가 내 허락 없이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엄마, 그럼 너는 뭘 받긴 뭘 받아. 빈 깡통 하나 받은 거지. 전화 너머로 미영이 뭔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도움, 너 엄마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그것뿐이기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 지난 2년 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엄마 회사 중요한 결정할 때 엄마 의견은 듣지도 않고 엄마를 옛날 사람 취급하고 미영이랑 같이 엄마를 무시했잖아. 죄송해요. 그리고 부산 건설업체랑 계약할 때도 엄마 말 듣지 않아서 2억 원 날렸잖아. 진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너한테 사업을 제대로 물려주고 싶어서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는 엄마를 듣지 않고 무시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니 저는 목소리를 낮추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진짜 뉘우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제 아들인데 이렇게 혼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진호는 평생 철없는 어른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째 되는 날 진호에게서 절망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까지 호텔비 못 내면 정말 쫓겨나요. 그럼 나가야지. 어디로 가요? 글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호야,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네, 너는 엄마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구나. 돈 필요할 때만 찾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명절 때도 30분 있다가 나가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진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요? 그건 내가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한 번은 혼이 나야 해.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거든. 그날 밤 미용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어제 호텔에서 나왔어요. 어디 있니? 길가에 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 돈도 없고 카드도 안 되고. 진호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진호야, 그럼 이제 알겠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네 정말 알겠어요. 정말 내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진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필요해. 네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아까까지만 해도 엄마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혼났나 싶기도 하고. 진호야, 내가 정말 뉘우치는 거니? 네 정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첫째, 앞으로 엄마를 무시하거나 엄마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둘째, 회사 일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 내가 아는 건 겉하 깊은이야. 네 배우겠어요. 셋째, 미용이랑 관계 정리해. 네 미용이가 너를 망쳤어. 엄마를 무시하게 만든 것도 미용이고. 하지만 미용이는 제 아내인데요. 아내라고. 다 좋은 아내니 너를 나쁜 길로 이끄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야. 진호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봐. 미용이랑 결혼한 후에 너 얼마나 변했는지. 엄마 진호야.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미용이랑은 헤어져야 해. 알겠어요.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서울로 올라와. 비행기표는 내가 끊어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고맙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앞으로 엄마한테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여행사에 전화해서 진호와 미용의 비행기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용이 현관에서부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반성하는 거지. 네 엄마.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어떡해요? 일단 회사부터 제대로 파악해. 한빛 재단이 뭔지, 우리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배워야 해. 네, 배우겠어요? 그리고 미용아, 내 어머니 너도 반성할 게 많지?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이끌었다기보다는 부추겼지.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진호한테 엄마를 무시하라고 한 것도 너고,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고 한 것도 너잖아. 미용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져야 해요? 그건 내가 생각해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와 미용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미용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미용이랑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미용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잘 생각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스. 엄마, 이제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 내가 정말 바뀔 마음이 있으면 내 있어요. 진호의 눈에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회사 다시 배우자. 어떻게요? 일단 한빛 재단부터 가보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싶을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진호를 데리고 한빛 재단도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머, 사장님,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있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진호가 직원들을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당연하지. 45억 원 자산을 관리하는 재단인데 저는 진호를 데리고 재단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특허권 관리하는 부서고 저기가 부동산 관리하는 부서야. 와, 진호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게 우리 거예요? 우리 거가 아니라 내 거지. 내가 물려받으려면 아직 멀었어. 언제쯤 물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실력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실력을 인정받아요? 처음부터 배워. 특허가 뭔지,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해외 사업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진호가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날부터 진호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단에 나가서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배웠어요. 엄마 특허 건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당연하지. 내가 쉽게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부동산 관리도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진호는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달라졌어요. 엄마 이제 좀 알겠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 알겠니?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겠고요. 대단하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경험한 거지. 엄마 앞으로 엄마한테 모든 걸 배우고 싶어요. 진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7시에 아침 먹고 8시에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국 업체랑 계약 조건 검토했는데 이 부분 좀 이상해요. 진호가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어디? 여기요. 품질 보증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서류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잘 봤다. 다시 협상해야겠네. 제가 해볼까요? 혼자서 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해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이제 제법 실력이 늘었거든요. 며칠 후 진호가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계약 조건 바꿨어요. 품질 보증 기간도 늘리고 가격도 5%더 받기로 했어요. 정말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우리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다른 업체랑도 거래할 수 있다고 했더니 조건을 바꿔주더라고요. 잘했어. 저는 진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엄마 이제 좀 인정해 주시겠어요? 아직 멀었어. 이런 게 하나둘 쌓여야 진짜 실력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기뻤어요. 진호가 정말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께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감사 인사? 네. 진호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진호한테 도움이 안 됐는데 어머니는 진호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미용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잘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가 나왔습니다. 미용도 조금은 변한 것 같았어요. 그의 가을 진호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재단 운영을 맡아도 될까요? 내가? 네. 이제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아요. 엄마가 확인해 보세요. 진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테스트해 볼까? 네. 저는 진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특허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해외 계약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진호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합격이다. 정말요? 그래 이제 너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 진호가 너무 기뻐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기보다는 이제 책임이 무거워졌다. 네 알아요.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진호는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진호는 정말 잘 해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새로운 특허 출연해 볼까요? 제가 연구해 봤는데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 친환경 건설 자재예요.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다. 해봐. 진호의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해봐. 진호의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6개월 후에 특허도 받고 실제로 제품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달 매출이 2억 원 나왔어요. 해봐. 정말 잘했다.
다음 달에는 3억은 목표로 해볼게요. 진호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진호와 함께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진호도 아버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바뀌었어요. 앞으로 엄마 잘 모시고 아버지가 만드신 회사도 더 크게 키울게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저를 그렇게 혼내 주셨어요? 내가 너무 철없었거든.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너 안 변했을 거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 정말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한번 크게 당해야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 엄마는 정말 저를 잘 아시네요. 당연하지. 너 나와서 기른 엄마인데 1년이 지나자 진호는 정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더 크게 키웠고 직원들도 진호를 믿고 따라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사를 이렇게 키우시다니 직원들이 진호를 칭찬했습니다. 다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진호는 항상 저를 언급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을 거예요. 그런 진호를 보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진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결혼해도 될까요? 누구랑 재단에서 일하는 은주요 엄마도 알잖아요. 은주는 재단에서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성실하고 똑똑한 여자였죠. 은주 말이야. 좋은 선택이다. 엄마 허락 없이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허락, 너 이제 어른인데 엄마 허락이 뭐가 필요해. 그래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할 거예요. 진호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허락한다. 은주랑 행복하게 살아라. 고마워요. 엄마. 진호와 은주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주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야 고맙지. 우리 진호 잘 부탁해. 네, 진호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은주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결혼 후 1년 진호와 은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손자예요. 진호가 병원에서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건강하니 네 아주 건강해요. 엄마 빨리 와서 봐주세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갓아오는 손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쁘다. 엄마 이름 뭐로 할까요? 내가 지어라. 민준이요. 김민준 좋은 이름이다. 그날부터 저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웃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걸음 말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라고 불러요. 진호는 매일 손자 자랑을 했습니다. 전에 철없다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진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한테 할머니 이야기 해줘도 될까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빠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있나? 있어요. 민준이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진호의 말에 저는 미소가 났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직접 얘기해 줄게. 정말요? 응.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주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날부터 저는 민준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회사를 만들었는지, 아빠가 어떻게 변했는지. 할머니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철이 없었을 뿐이야. 철이 없다는 게 뭐예요?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아빠는 철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아빠는 정말 멋진 어른이 되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그래, 민준이도 할머니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8살이 되었고, 진호는 5살이 되었어요. 회사는 더욱 크게 성장했고, 진호는 정말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해외 진출해 볼까요? 어느 나라? 베트남이요. 현지에서 공장 짓고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해봐. 진호의 판단력은 이제 저보다 더 나올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의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아빠도 없었을 거라고. 내 아빠가 과장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빠가 할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아요. 엄마, 정말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너 혼자 노력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호 오빠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다들 과장하는구나. 과장이 아니에요. 엄마. 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저를 혼내주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철없는 어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진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진호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저는 남편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됐어. 당신도 기뻐할 거야.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내가 맞게 했죠. 아들을 혼내준 건 말이야.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무슨 회의? 베트남 진출 건요. 마지막 결정하는 회의예요. 혼자 할 수 있겠니? 네, 이제 할 수 있어요. 진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서 잘해. 와, 엄마. 그런데 혹시 회의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왜?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할 수는 있는데 엄마가 옆에 계시면 더 든든할 것 같아서요. 진호의 말에 저는 미소가 났습니다. 그럼 가자. 회의실에 들어가니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진호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진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되는 수익과 위험 요소들을 분석했어요. 정말 완벽한 발표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훌륭한 계획입니다. 리스크 관리도 잘 돼요. 있네요. 임원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럼 베트남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리,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줄 게 없겠다. 아니에요. 엄마한테 배울 게 아직 많아요. 그래도 이제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진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정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진작에 인정했지. 내가 몰랐을 뿐이야. 언제부터요? 내가 중국 업체랑 계약 조건 바꿨을 때부터. 그렇게 오래 전부터요. 그래, 그때부터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진호가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그만하고
앞으로 더 잘해.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는 길을 걸으면서 지난 10년을 생각해 봤어요. 진호를 혼내주는 게 맞는 일이었을까?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결과를 보니 잘한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진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진호야, 솔직히 말해봐. 그때 엄마가 너를 혼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네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그때 혼내주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엄마를 많이 원망했을 텐데 그때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 네 진짜 사랑해요. 그냥 예뻐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진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민준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엄마처럼 할 거예요. 그래, 네 때로는 엄해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태수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진호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여보, 이제 안심하고 나이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진호가 다 알아서 잘할 거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한 인생이었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3살이 되었고 진호는 신살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했고 직원도 500명이 넘었어요. 할머니, 저 대학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민준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려. 저는 할머니처럼 사업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경영학과나 경제학과가 좋겠네. 할머니, 나중에 저도 할머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회사는 내 아빠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 실력이 있으면 아빠가 맡겨줄 거야. 네 열심히 배울게요. 민준이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진호가 잘 키운 것 같아요. 어느 날 진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은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퇴? 네.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이제 편히 쉬세요. 아직 건강한데 뭘 쉬어? 그래도 엄마 나이를 생각하면 나이가 뭐가 문제야.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좀 피곤하긴 했어요. 50년 넘게 일해왔으니까요. 그럼 반은퇴는 어때요? 중요한 결정은 엄마가 하시고 일상적인 업무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반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매일 회사에 나가지 않고 일주일에 2-3번만 나가서 중요한 일들만 챙겼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책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물어봤습니다. 글쎄 언제일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할아버지랑 처음에 사 만들었을 때도 행복했고, 내 아빠 낳았을 때도 행복했고, 내가 태어났을 때도 행복했고, 그럼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예요? 아들을 혼내줄 때, 왜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내 아들인데 혼내주는 게 쉽지 않았거든. 그런데 왜 혼내주셨어요?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세요. 현명하다기보다는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엄마가 현명해야 자식이 잘 크는 거죠. 그런가? 제 친구들 보면 부모가 너무 엄하거나 너무 관대하면 아이들이 빗 떨어지거든요. 할머니는 딱 적당히 하셨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너 나이에 그런 걸 다 알아. 제가 친구들 상언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똑똑하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 베트남 공장에서 올해 목표를 3개월 앞서 달성했대요. 정말 잘 됐네. 그리고 내년에는 인도 진출도 검토해 볼 계획이에요. 인도? 내 시장이 크거든요. 진호의 사업 감각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잘 판단해서 해. 내 신중하게 검토해 볼게요. 식사 후에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요. 너희들이 잘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회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든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진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민준애도 잘 자라고 있고 회사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여보, 우리 정말 잘했죠. 저는 옆에 있는 남편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호를 너무 심하게 혼내주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보,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진호가 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왜?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 엄마가 저를 혼내주신 지 딱 10년 되는 날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제가 달력에 표시해뒀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요. 진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 진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오늘로 엄마가 저를 혼내주신 지 10년이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고 오만했는지, 엄마를 필요 없다고 했던 것, 엄마의 능력을 무시했던 것, 미영이와 함께 엄마를 우습게 봤던 것.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덕분에 저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호 올린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호야, 엄마, 울지 마세요. 고마워, 아들아. 제가 더 고맙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10년 전에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힘들고 긴 여행이었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진호를 혼내준 건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네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마지막에 해준 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이제 정말 편안하게 나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수고했어. 여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해주세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